맨 뒤에 앉아 네가 보러 가는데 어떻게 들리니? 앞에서 해도 안 들리는데. 삼관왕, 1급, 보호직, 사회복지직. 자, 저하고 이제 7월에 그 이론 수업부터 정말 모든 과정을 함께한 제자입니다. 이 친구 이름의 합격수기가 우리 카페에 3개가 있어요. 1급 합격수기, 보호직 합격수기,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 사회복지직 합격수기가 3개 있습니다. 작년에 상관왕인데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친구는 수험 기간이 길었습니다. 학점은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병행하게 되고, 여기도 나오지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답니다. 나 처음에 그거 읽고 상처받았었거든. 장학금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7, 8월 이론 수업 때 이 친구가 5만 원을 받았어요. 9, 10월 심화 이론 때 이 친구가 휴먼 장학금을 7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11월에 개근상 있죠. 12월에 핵심 요약 때 95점 이상 받아서 10만 원 받았어요. 실전 동영에서 7만 원 받았어요. 6월에 사회복지직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있죠. 3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를 합치면 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휴먼 장학금을 35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많죠. 상장 받았지? 그 다음에 또 저녁 식사 비용 있죠? 메뉴도 참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어두웠던 길고 긴 수험 생활에서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 권유로 1급 봐라. 그래서 합격수기 올리고, 그 다음 보호직 붙고, 사회복지직 붙고, 힘들었던 수험 생활이 저를 만나서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뀐 거. 자, 이거는 지금 3개의 합격수기 중에서 보호직을 제일 자세하게 써줬어요. 자, 안녕하세요. 2022년 국가직 보호직 최종 합격한 김태희입니다. 남자 제자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국가직 시험은 보호직, 지방직 시험은 일반 행정직을 준비했었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었을 당시 사회, 행정학을 선택 과목으로 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커트라인 점수에서 한두 문제로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미련을 갖고 공부했었습니다. 지인에게 사회복지 공무원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고, 2021년 1월부터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2022년 시험부터는 다시 시험 과목들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개론과 행정법, 형사소송법 개론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방문각 스파르타 실강반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타 학원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계셔도 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가는 시기라 방문각 안에서 모든 선생님들을 택하여 공부했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서 오히려 혼동만 겪는 경우도 많은데, 이 친구는 그냥 선택한 학원을 믿었다. 지금 뭐 사회복지직은 단독반이 생겼으니까 단독반 선생님들만 믿으면 되겠죠. 방문각에는 사회복지 선생님이 어쌤밖에 없었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어쌤이 공무원 사회복지 쪽에서 유명하신지도 몰랐었고, 그냥 방문각에 사회복지학 개론 쌤이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쌤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다른 학원을 다녔다면 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쌤을 만난 건 저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정말 되게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친구 인생에 있어서. 다른 학원에 프리패스 끊고 제 단과 수업 듣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2021년 7월에 시작하는 기본 이론부터 22년 6월 마지막 수업까지 1년 커리큘럼에 맞춰 어쌤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며 쌤의 권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도 따게 되었습니다. 따로 1급 준비한 것은 없었고, 마지막 일주일 전에 쌤이 내주시는 최종 모의고사만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가서 1급도 따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휴먼 장학생 제도는 제가 시험에 붙을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떠한 동기부여도 없이 오로지 최종 시험, 국가직, 지방직 시험만 보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잘하고 있나 의문점도 많이 들었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쌤의 수업을 듣고 장학생이 될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며 더 잘해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너지로 인해 다른 과목들의 영향을 많이 주어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많이 강조드렸죠. 어떤 한 과목이 잘 올라가고 인정받으면은 다른 과목 공부에도
상당한 탄력이 있다. 실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직 점수를 보면은 국어 80, 영어 80, 한국사 90, 형소법 70, 사회복지학 80. 이때 이제 사회복지학 점수가 생각보다 본인의 실력보다 못 봐서 본인이 되게 아쉬워했고, 하지만 어쨌든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직에서는 어때요? 국어 85, 영어 70, 한국사 100, 행정법 50, 사회복지학 100, 평균 81. 사회복지직에도 합격을 이제 했죠. 시험마다 과목별 점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평균 점수가 합격권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복지학 100점 맞고서 이제 본인이 좀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학계로는 5과목 중 먼저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사회복지를 복습하는 얘기가 바로 나올 건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복습하고 한번 실력을 올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조금씩만 봐도 점수가 계속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에 투자를 더 할 수가 있고. 먼저 사회복지학계로는 선생님이 기본 이론 강의하실 때마다 여기서 문제 낼 거라고 하시거나 강조하신 부분에 밑줄을 긋고 강의 끝나고 자습실 가서 다시 회독할 적에 그 부분만 엄청 빨리 읽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메인 뒤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계속 저를 응시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는 답변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나보고 선생님 안 들렸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야 미친놈아, 너 맨 뒤에 앉아 네가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들리니? 앞에서 해도 안 들리는데. 어쨌든 자기는 뒤에서 계속 마스크 끼고 얘기하면서 했대. 근데 가끔 얘가 고개를 숙일 때가 있어요. 다음 주에 OX 낸다고 했지. 그러면 무조건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체크해놓고, 이게 주제 포인트 무조건 체크해놓고, 그럼 복습할 때 눈에 띄죠. 짧게 여러 번을 본다라는. 학점은행으로 하면은 어떨 때는 틀어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강조한 거를 체크만 잘해놓고 읽을 때 엄청 빨리 읽었다. 이해가 안 가도 그냥 30분 안에 이해독하겠다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거기다가 별표 3개 플러스.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 어디 한 군데서 꽂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그 사람에게 멈춘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돌아오면 한 파트에서 내가 몇 분을 썼는지 몇십 분을 썼는지를 모를 정도로 시간은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더군다나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1급 시험 합격 엄청 많이 시킨 것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그냥 씹어 삼키세요. 맛을 음미하지 마세요. 단체 문자 발송까지 했어요. 근데 그 문자가 그렇게 힘이 됐대. 이해는 초창기에 이론 수업할 때나 이해하시는 거야. 수업한 날은 30분에 빠르게 2회독했죠. 그리고 다음날 배운 내용을 다시 천천히 1회독.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서 이제 조금씩 끄덕끄덕 하겠지. 이제 이런 말이구나 하면서. OX 모의고사와 동형 모의고사는 틀린 문제는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린 문제만 다시 써서 틀린 부분에 괄호를 쳐놨대요. 그래서 괄호 친 부분을 고쳐놓진 않고 보기만 하고 머릿속으로 틀린 부분을 정답으로 바꿔 생각하는 식으로 했대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눈으로 보고 머리를 굴리는 이 방식 너무 좋죠. 근데 제일 시간 많이 끌고 비효율적인 건 계속 쓰는 겁니다. 제일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매주마다 핵심 요약 정리 2회독. 그럼 한 달 동안 8회독은 했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이 시험 공부 중이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합격했으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합격하신 분들의 말씀이 합격했으니 할 수 있는 말이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쌤이 강조해 주시는 아들러의 가공적 목적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공부하기 전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공적 목적이었죠. 그 다음 반드라의 자기 효율성이었죠. 제 얘기를 실천했대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성적을 비교해가면서 내가 저기 있었으면 어쌤한테 장학금 받는 건데 이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실력의 변화를 지금 알 수 없지만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뽀록이 날 것이다. 또 누구는 뭐야 이상해 뭐야. 열심히 안 했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